제가 파악한 걸로는 적어도 6조에서 7조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일단 태형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계열사를 다 팔아서 태형건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네. 워크아웃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 출자 전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가 회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고요. 이거 뭐 SBS까지 팔아서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굉장히 관심 약간 많더라고요. 그런 SBS. 네, 여러분은 채권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연말부터 사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떠드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부터 쉬지도 못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해 출발은 좀 박진감 있게 태형건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연말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좀 일이 좀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대응하는 뭐 자료도 쓰고 그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그런 뭐 바쁜 새해가 됐습니다. 그 연초부터 좀 떠들썩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긴급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네, 상무님을 네. 모셨고요. 네. 이게 태형건설이 시공순위 16위니까 중견 기업입니다. 네, 근데 네. 여기가 워크아웃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또 김상만 상무님께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그 방식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터질 거는 터진 그런 이슈인데 네.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론 지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는 듣고 계실 테니까 그거에 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어저께 이제 채권자 설명회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1차적인 반응은 좀 회사나 이제 그룹의 어떤 자구 아니나 그런 노력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평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 회사가 이제 주채권은행에 이제 워크아웃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한 거지 이게 이제 결의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워크아웃이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1월 11일 그 채권자 협의 1차 회의회에서 75%의 의결 정족수를 통과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워크아웃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고요.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제 왜 지금 제가 워크아웃 상황이 좀 부투명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들 간의 사적인 조정으로 해서 채무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그래도 좀 소프트하게 연성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방식 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자율성을 그 자율성도 좀 있고 자율성도 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 주재 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율성도 되게 이제 없고 되게 네. 위축이 되고 채무 조정이나 구조 조정의 폭도 좀 이제 강하게 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채권자이잖아요. 채권자나 이 관련된 상거래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태형에 대해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도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주주 다 포함이겠죠. 이해관계자들의 잠재적인 손실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게 워크아웃으로 가는지 아니면 법정가를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데 태형건설에 말씀 주셔서 지금 고강도 자구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미흡하게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라서 그게 워크아웃이 개시가 안 되면 이제 법정 관리로 가게 된다. 그런 이제 고리를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력 네,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결론적으로 시장 영향이 또 중요합니다. 태형에 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작년 말부터 이슈들이 조금씩은 이제 표면화가 됐었거든요. 가장 부담이 큰 건설사가 이제 태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문들은 계속 났기 때문에 네. 태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미 문은 엎질러진 상태예요. 뭐 워크아웃이 됐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파장이 이제 전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제일 네. 중요한데 전체 시장 뭐 금융 경색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신용 경색이 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뉴스 자체가 이미 많이 시장에 인지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만한 준비가 돼 있었던 여건이었고요. 네.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국내외 금리가 이제 빠르게 하락하면서 금융 여건이 상당히 지금 완화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도 가격 흐름들도 좋고 금융 여건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터진다고 해가지고 재작년 말에 그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이제 시장의 경색은 없을 거예요. 이미 지난주 말부터 시장이 열려서 그런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이제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형건설의 그 자구안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 11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1차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큰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조조정 절차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좀 사안을 대할 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이제 양쪽 다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구축법상의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면 절차가 이제 법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회사가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채권자 소집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1차 회의를 열어가지고서는 진짜 이 워크아웃을 받아줄 건지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정해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한 3개월, 최장 4개월까지 시간을 주는데 뭐 실제로 이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려면 이제 회사의 실체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법인에 의해서 실사를 꼼꼼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실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잠재 손실이 얼마고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 부분을 좀 메꾸고 회사가 다시 회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 확축이나 채무 조정이 필요한지를 계획을 좀 짜게 됩니다. 개선 계획 자체를 다시 채권단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면 그때부터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태형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은 현 채권자들의 이제 동의가 많이 절실한 상황인데 조금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아 보이는 거는 전체 금융 채무 자체가 좀 금액 자체가 좀 큽니다. 금융위원회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태형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4.58조 원이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익스포저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익스포저 규모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우발 채무는 뭔지 뭐 뭐 우발 무슨 채무는 헷갈리게, 뭔지 뭐 이제 예. 헷갈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예. 산업은행에서 채권자 협의회 소집 문건에 나타난 걸로는 직접 차입금은 뭐 1.3조고 PF 등 이제 보증 채무는 9.2조다. 그리고 통보받은 채권사 수는 400곳 이상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리고 또 어저께 태형그룹 회장님이 발표한 우발 PF 채무는 실제로 2.5조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이 좀 많이 커요. 어떤 혼선이 왜 있냐면 PF 채무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상에 차입금으로 올라와 있는 PF 차입금이 있고 PF 지급 보증 상태로 있는 우발 채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규모를 최대한 약간 낮춰서 얘기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반 차입금하고 PF 차입금 그다음에 PF 우발 채무를 해서 적어도 6조에서 7조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일단 근데 그게 이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액면상의 익스포저 자체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회사가 이제 3분기 말 현재 자기 자본이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6조 잡아도 부채 비율이 뭐 한 6,700% 이상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상당히 워크아웃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 출자 전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가 회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 설명회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400곳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자 수가.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회사 측에서 추가적인 뭐 자구안이나 뭐 좀 더 진전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한 2조 이상 정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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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극이 꽤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거의 뭐 6, 7조의 규모이다 보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윤세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상고가 뭐 19조 원이 넘고 뭐 향후 3년간 연 3조 원 이상 매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동종업계 상위권 회사 평균보다 높다라고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먹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 뭐니 해도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네, 것 같거든요.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태형건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구조조정을 해서 채권자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태형그룹 입장에서도 성의 표시를 충분히 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인데 그럼 결국은 태형그룹 입장에서는 태형건설을 도와주려면 그쪽 그룹 내에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서 이제 네. 그걸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형그룹 계열사들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주사 체제로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지주사로 TY 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태형건설이 있고 블로는 이제 그 골프장 그다음에 레저 그다음에 에코비트는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 관련 친환경 관련 기업이고 태형 인더스트리는 물류나 뭐 그런 관련 회사고 평택 사이로는 이게 무슨 이렇게 저장하는 뭐 그런 건데 태형 인더스트리는 이미 매각을 했고 평택 사이로도 이제 매각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고 그런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자구안의 내용에 보면은 골프장하고 에코비트 관련 지분을 처분을 추진을 해서 여기서 돈을 마련해서 좀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부족하다. 같고 예. 이거 뭐 SBS까지 팔아서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굉장히 관심 약간 많더라고요. 그런 SBS 매각에 관련. 예, 그런 의중을 이제 나타내고는 있어요. 제가 뭐 어느 쪽을 뭐 더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태형의 입장에서 볼 때 태형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계열사를 다 팔아서 태형건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네. 채권단의 어떤 요구대로 가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의사결정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쪽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양장하는 어느 정도의 이 절충점을 채권자하고 이 그룹하고가 찾아가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견을 얼마큼 좁히느냐가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건일 부분들은 것이다. 예. 사실 이게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구조조정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부채나 자본 이런 네, 부분은 네. 어떻게 이제 향후 재구성이 될지 그런 그 네, 시스템이라고 해도 네, 구조를 네. 알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왔거든요. 태형건설의 주주하고 지금 채권자 이 회사가 공모채권을 발행한 게 올 7월에 만기되는 1,000억이 있거든요. 그 채권자 입장에서 자본시장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시장 같은 익스포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태형건설 주가가 뭐 매일같이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죠. 태형건설 공모채는 가격이 액면 10,000원 대비해서 뭐 한 6,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잘하면 뭐 채권 사서 10,000원에 6,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라고 뭐 관심을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됐던 법정 관리가 됐던 일단 태형건설의 상황에서는요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구조조정 기업의 자본 확충이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상 감자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발행한 주식이 뭐 1,000만 주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뭐 5대1, 10대1로 주식을 병합을 하는 거예요. 주식 수를 줄이는 겁니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네. 내가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는데 그게 10주나 20주로 준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기존 주주에 대한 어쨌든 페널티의 성격이고요. 네. 무상 감자를 할 때 보면은 무상 감자를 해도 전체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 수만 줄어든 거라고 주식 생각합니다. 수만 줄어들고 자본 항목, 세부 항목 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만약에 2대1로 한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이 납입 자본에서 자본 잉여금이고 이게 납입 자본이라고 치면 납입 자본을 헐어서 이제 자본 잉여금을 늘려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예. 근데 자본 총계는 여기 이때까지는 이제 변하진 않습니다. 개시되기 전에 만약에 주가가 3,000원에 끝냈다. 그래서 5대1로 병합을 했다고 하면 일단 15,000원에 재상장이 되겠죠. 근데 재상장이 되는데 15,000원에 유지가 안 되고 회사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병합하기 이전 가격으로 많이 거의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같이 손실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사를 해서 그동안의 잠재 손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손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손실을 메꿔야 되려면 네. 기존의 채무를 이제 출자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차입금 중에서 이제 그 차입금을 대신 주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태형건설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은 내가 채권자임과 동시에 이제 주주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채권 6,000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은 이제 출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 반 사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자 경감이라든가 만기 연장 같은 유예 조치가 좀 들어가요. 예.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하면 채권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받게 되는데 그 주식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살아나가지고 뭐 좀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가를 통해서 뭐 환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내가 출자단에서 받은 주식이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그게 물론 좋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다.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요거를 준비를 좀 했고요.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슈를 연말부터 겪으면서 채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공부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실전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어떤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대중화가 많이 됐고 네. 그동안에 개인들이 회사채들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터지니까 이제 지금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은 괜찮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했고요. 제가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뭐 이렇게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는 차원에서 그 대형 수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용등급이 AA-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등급이 되면 안심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그 이하 기업이라고 해서도 뭐 투자 못할 건 없는데 지금은 상당히 옥석을 가려야 되는 네, 이제 상황이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점 대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부동산 PF 관련 기업은 더 그런 거죠. 예, 더 옥석가리가 그렇죠. 필요한 거고. 우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그런 업종이 뭐 캐피탈, 건설, 증권, 뭐 부동산 신탁 이제 그런 데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채권 외에도 사실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익스포저가 있을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을 운용을 할 때 안전자산으로 예금을 또 많이 선택을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제 또 저축은행이 이자가 높으니까 또 많이 저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축은행들도 채권을 발행은 안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제 이 수신을 통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한 익스포저도 큰 그 저축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예금 중에 그런 저축은행들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채권이나 예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단체라든가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 이름이 약간 뭐 되게 길고 좀 뭐 좀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긴 그런 이름들의 이제 그거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다 최근에 나온 ABCP 중에 금리 높은 건 거의 대부분 부동산 PF ABCP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이게 건설사나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한 CP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 보강을 한 건설사나 증권사가 안전한 증권사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대주주가 좀 빵빵한 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뭐 노출도가 큰 뭐 건설사, 뭐 증권사를 하더라도 은행 계열이라든가 아주 뭐 대형 이제 그룹 계열 그런 건설사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처럼 시절이 하수상할 때는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대주주 같은 관계사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인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민간 기업 중에서도 내가 뭐 해외 나가서 수주를 받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따져서 하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태형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졌으니까 신용 스프레드나 그런 것들이 스프레드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그래도 안전한 기업들을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잘 모니터링 하시면은 뭐 좋은 성과를 거두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형건설 이제 관련해서는 금융권이 워낙 좀 강경한 태도를 가져서 이게 이제 사태 수습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자들은 어쨌든 기업들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채권 투자할 때도 기업의 신용 등급 봐야 되고 찝찝한 리스크는 좀 피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구원 투수가 있는 네. 그런 좀 큰 집단 네. 기업들 그런 부분을 또 잘 선택해 보시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이 나오셔서 그 태형건설 그 워크아웃 그 이슈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채권부위 많이 또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채권부위 새해에 새롭게 해서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네. 채권부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도 매번 이 리포트를 엄청 꼼꼼하게 잘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참고를 좀 잘하셔서 올 한해 채권으로 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